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선 쪽으로 조선. 예, 조선 쪽으로 좀 갖고 와봤어요. 오늘 다 잘 갔어요. 실적도 너무나 좋았는데 맞습니다. MRO나 뭐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우리가 테마를 안 쫓아가려면 결국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왜 네. 배를 만들려고 하냐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재료 소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릴 건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 조선이라는 섹터가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방산과 조선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전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남으려면은 외국인들이 수출주 중심으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출주 중심이 아니라 조선 방산에 좀 가고 있다라는 건 아직도 관세를 신경 쓰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확실한 장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조선 쪽으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선제를 갖고 왔거든요. 네. 이 종목 또한 엮이고 있어요. 정치 테마로. 한국선제도 정치 테마인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한반도에 송전망을 구축한다, 해저 송전망을 구축한다. 그런 속에서 오늘도 어느 정도 올라온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이제 에너지 공약을 좀 세우면서 매수세로 좀 몰렸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도 매매하기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대마이평선 기준봉 매매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이탈을 했었어요. 대마이평을. 그 다음에 급등 주고 음세개 나오고 양 두 개. 아래를 보시면은 양 두 개가 여기서 나왔죠. 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음세개와 양 두 개가 정확하게 나와줬던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진행했다면은 여기다가 양 두 개가 나왔을 때 예, 여기다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즉 양 두 개는 이 시점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가가 4,115원이고 그 다음에 시가가 4월 18일 금요일에 4,135원으로 찍히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 매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1.5%까지 오차범위는 봐주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도 아니다. 그러고 쭉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6%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선제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보시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정책 테마주로 엮이고 그 다음에 적자인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특징주로 갖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은 경우는 튼튼하죠. 재무제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유동 비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유동 비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뭐 상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상지건설도 2년 동안은 유동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도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데 대부분 유상증자 진행하는 기업들 보면은 유동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부채 비율이 좀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BPS 보시면은 5,000원짜리 PBR은 0.7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700원의 BPS 기록되고 있으면은 저는 아직도 한국선제가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정확하게 갔던 시점은 사실 2021년, 2022년쯤이 가장 적절하게 가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치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반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선제를 뭐 오늘 종가 베팅으로 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시 음봉 2개 내지 3개 나왔을 때 그때 또 종가 베팅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시가를 버티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대마이평을 보시면 주봉치에서도 이탈은 했었지만 그 뒤로 다시 한번 또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국선제가 정책으로도 엮이고 조선에 대해서 지금 뭐 외국인들 기관이 조선을 신경 쓰는 만큼 아직까지도 한국선제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 안에서 한국 선제, 정치 테마, 정책 테마로도 묶이는 종목으로 챙겨봤고요. 두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석유화학으로 좀 갖고 와봤어요. 석유화학주. 네. 오늘 일부 종목들 그 배터리 쪽이랑 묶이면서 네. 굉장히 강했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네. 이 배터리라는 거는 사실 제가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뭐 또 정책 관련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반도체 빠지고 2차 전지 간 적도 많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애경 케미칼이 사실 좀 뒤늦게 올라온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은 이전에 뭐 2025년 1월 달쯤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석유화학 관련해서도 좀 올라왔던 종목 중 하나가 애경 케미칼인데 그때 이제 중국 응급제 가공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제형 하드카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 케미칼이 올라와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하고 있죠. 관세 매기고 있죠. 근데 오히려 애경 케미칼이 뒤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배터리 관련해서 물론 2차 전지 섹터들이 많이 빠졌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즉 2차 전지를 꼭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 애경 케미칼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게다가 함께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2022년, 2023년 동안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은 2022년, 2023년은 좋았지만 2024년 연간 실적에는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4분기에서는 23억의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네. 테마, 소식, 이슈 이걸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긴 해요. 다만 이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도 PPS 15,000원에 PBR 0.4배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가봤을 때도 일봉으로 봤을 때 갭 상승에서 시작해갖고 상한가를 때려버렸죠. 저는 갭 메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좀 내려갈 거다. 맞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갈매기가 나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만큼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갭을 메꾸고 나서 최소한 13,000원까지는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상지건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갈매기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상지건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갈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2022년에 요놈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물론 여기서는 갈매기가 주봉치로 봤을 때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갈매기 설명드리면서 이전에 일봉 한번 켜볼게요. 2022년으로 가볼게요. 네. 갈매기의 중요성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성에서. 그래서 2022년으로 갔을 때도 여기서도 갈매기 나왔죠. 갈매기. 예. 근데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BPS는 괜찮았어요. 2만 원대였다고요. PBR도 괜찮았고. 다만 돈도 괜찮았고. 근데 적자였었어요. 물론 유보율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매기가 나온 그 자리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다. 얘네 조사하면 얘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앵커님 보십시오. 네. 여기서도 딱 그 자리까지만 올린 거예요. 갈매기 자리까지. 초반에 나왔던 것까지. 그래서 BPS와 갈매기를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그래서 애경 케미칼 설명하다가 잠시 이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애경 케미칼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세력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하게 매물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거기가 또 목표가라고 좀 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매물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그대로 가자면은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갭을 메꾸고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점이 8,000원대니까 이 지점을 꼭 유의하면서 또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착 섹터 이 석유화학 안에서 애경 케미칼 받았고요.